전세는 보통 2년, 4년 이렇게 임차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리솔드는 125년, 99년 한국에는 없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를 없앤다는 말이 많잖아요. 보다 보니까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특이한 제도라는데 실제로 진짜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제가 알기에도 전 세계에서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세 제도는 없고요. 보통 임대라고 하면 월세로 살거나 아니면 신용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세를 내고 사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전세 제도와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리솔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리스홀드요? 처음 들어보는데? 네, 리솔드는 우리가 전세라고 하면 2년이나 4년이나 일정 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리솔드는 99년에서 125년, 좀 더 기간은 긴데 일정 기간 동안 그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리솔드라고 해요. 방금 조금 덜하고 하셨는데 99년이 조금 많은가요? 이 리솔드는 소유권의 한 형태예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유권은 fee simple 아니면 리솔드를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fee simple은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했다라고 하는 형태가 fee simple이고요. 리솔드는 어떤 특정 일정 기간 동안 그 건물만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해요. 리솔드와 전세의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리솔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에서 리솔드 전세 제도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당연히 전세가 매매보다는 저렴하잖아요. 그쵸.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처럼 리솔드 소유권도 fee simple이라는 집 전체를 완전하게 소유하는 그 소유권보다는 당연히 저렴해요. 두 번째로는 일정 기간 동안 전세도 내가 부동산에 그 건물을 점유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리솔드도 그 건물에 내가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또 하나 공통점은 우리가 전세 제도도 대출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리솔드도 미국에서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세로 계약을 했어요. 내가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러한 전세의 권리를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실제 이런 마켓에서 사고 파실 수 있나요? 팔지는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리솔드에 그런 소유권을 투자했다, 샀다고 하면 정말 시세가 형성이 돼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진로라든지 이런 네이버 부동산과 비슷한 이런 마켓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게 합법으로 가능해요. 또 하나의 특징은 내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만 일정 기간 동안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매달 토지 소유주한테 일정한 토지 이용료를 내게 돼요. 그 토지 소유주에게 허락을 받고 리솔드용 부동산을 사고 팔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이제 전세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기간이 전세는 보통 2년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4년 이렇게 임차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리솔드는 원래 첫 시작은 125년, 99년 굉장히 길어요. 이 계약 기간이 정말 줄어들었을 때는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갱신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이 토지 소유주에게 일정 비용을 내고 그 토지 소유권을 얻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fee simple이라는 완전한 소유권의 형태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전세하고는 이런 점들이 한국에는 없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홀드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면 토지 소유주가 내가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 리솔드는 토지 소유주와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건물과 부동산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 리솔드 때문에. 이 리솔드와 fee simple이 같은 단지에 정말 위아래 집에 같은 동일한 평수고 구조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은데 리솔드 집이 섞여 있어요. 이 리솔드가 가격이 적게는 2배에서 3배까지도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객분들에게 열심히 이거 정말 금매고 좋은 가격으로 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찾아보시고 이거 고 대표님 이렇게 3분의 1밖에 가격이 안 되는 집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바가지 씌우려고 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연하게 소유권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 사실 때 꼭 확인하셔야 돼요. 분리되어 있는 소유권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합니다.
이 리솔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당연히 그냥 피심플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싸요. 그게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이죠. 단지도 똑같고 평형이라든지 뭐 뷰라든지 층도 심지어 똑같아도 가격이 3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당연히 매달 유지비도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았을 때 집을 피심플로 사는 것보다 유지비나 매달 나가는 경비도 훨씬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렌트로, 임대로 사는 것보다 또 장점은 임대는 월세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가장 큰 부담이세요? 월세요. 그쵸. 그리고 또 어떤 게 부담이시죠? 날라간 돈이잖아요. 시세 차익도 없고. 그렇죠. 시세 차익도 없고 그리고 또 이사도 자주 해야 되고 네. 그러한 단점들을 이제 리솔드는 보완을 해줍니다. 월세보다는 토지 이용료만 내면 되니까 매월 나가는 이제 고정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요. 내가 99년 뭐 수십 년 동안도 임차할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이사 다니지 않고 한 집에서 동일한 그런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 거주하실 수가 있어요. 또 단점도 있어요. 장점만 있지는 않아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그 임차 기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정말 이 기간이 뭐 30년 미만으로 남았다, 50년 미만으로 남았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리스홀드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 리스 기간이 남을수록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월세보다는 내가 목돈이 들기는 들죠. 이런 것들이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리스홀드 기간이 보통 30년 이하로 남게 되면 대출을 거부당하세요. 30년이면 긴 거 아니에요? 길다고 볼 수도 있지만 토지 소유주가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나는 더 이상 건물에 대한 임차할 권리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30년이 다 끝나면 네. 그 소유권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은 없어지게 되고 토지 소유주가 제3자와 다시 뭐 리스홀드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그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갈 수도 있게 되죠. 근데 네. 이게 만약에 내가 집을 살 만큼의 돈이 없고 네. 한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사람들이 리스홀드 많이 이용하는 편인가요? 생각보다 리스홀드를 많이 이용하세요. 내가 상속해줄 자녀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비싼 집을 깔고 앉아 있을 이유가 적어지잖아요. 아니면 내가 주거 환경이 바뀌는 건 싫고 동일한 단지에 동일한 평형에서 동일한 뷰를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당장 생활비가 점점 줄어든 거예요. 필심플을 사시다가도 리스홀드로 옮겨 타서 거주는 동일하게 비슷한 환경에서 하면서 그만큼의 차익을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저와 미국의 소유권 중에 대표적인 형태인 리솔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 이 피심플과 리솔드의 차이점을 알고 꼭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